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로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해입니다. 오해. 오늘 시험들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평균들이 좀 높은 시험들입니다. 그래서 해설을 좀 더 스피드하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전체 평균은 71점 정도 나왔던 시험이에요. 실제.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70 정도 나온 건 문제 조금 쉬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문제는 어렵진 않았고요. 상위 30% 늘 보여드리잖아. 상위 30%는 한 90점쯤 되네요. 됐죠? 자, 그럼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자, 5회차 1번. 됐죠? 자, 가가 세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는데 봤더니 가는 뭐야? 고구려네. 됐죠? 자, 그래서 문제는, 그러니까 정답률은 89% 나왔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있는 그 선지들, 그리고 거기 자료 있잖아, 자료. 이거는, 천재교과서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률 89% 고구려였고요. 자, 문제는 쉽죠? 정답 2번. 자, 1번은 뭐야? 동해지. 그 다음에 가족의 뼈 그랬으니까 가족공동묘, 옥저고. 그죠? 그 다음에 철했으니까 변한. 그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만. 뭐 그렇게 얘기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2번 문제는 정답률 76% 나왔던 문제인데, 근데 이게 고대 제도 중에 고대 지방제도, 특히 신라의 지방제도와 관련된 건데, 요렇게 사실은 찍어서 문제는 사실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나오냐면, 고대, 그러니까 중앙제도 말고 지방제도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를 섞어서 이렇게 물어본 적은 있어요. 물어본 적은 있고. 그 다음에 고대 제도사 문제는 오늘 낮에도 우리가 지방직제가 주제 정리해드리면서 얘기했잖아. 전통적으로는 시험에 많이 안 나왔는데 최근에 그리고 또 한 2년 전에 조금 유행을 했던 거야. 됐죠? 그리고 지방직에서도 사실은 좀 제법 나왔지. 고대 제도사. 됐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서 한번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자, 근데 이게 이 문제가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 문제가 내가 정답률이 76%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정답률이 왜 이렇게 높냐면 얘가 정답인 애가 너무 확실해서 그래.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부정형,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잖아. 근데 틀린 애가 너무 확실하게 쪼요쪼요 해버려가지고 정답률이 높아졌지. 그 정답만 빼고 나면 나머지 선지들은 그렇게 꼭 완전히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하면서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싹 한번 정리해보면 될 것 같아. 자, 갑니다. 신라 최초로 실직주를 설치하고 최초의 군주를 파견한 게 누구야? 이사부. 이사부 파견한 거 누구야? 지증왕. 이게 기본이잖아. 근데 실제 이제 기출문제에서 뭐까지 나왔냐면 최초의 소경. 최초의 소경이 아시촌 소경이거든요. 그 아시촌 소경 설치가 누구야? 이것도 지증왕이야. 그러니까 요거까지 알아두셔야 되는데 지금 가번이 그 얘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아시촌 소경 그리고 실직주 설치하고 최초의 군주 이사부 파견하는 거 이런 건 너무 쉬운 거고. 됐죠? 지증 기억해야 돼. 되죠? 자, 그다음 갑니다. 자, 국원 소경 설치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그냥 노트장 찍읍시다. 이 국원 소경이 어디냐면 바로 충주예요. 충주. 됐죠? 국원 소경. 충주.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 국원소경이 뭐가 되냐면 이게 나중에 중원경이 됩니다. 통일신라 때 우리가 구조 오소경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요 지역이 오소경이 돼. 근데 명칭만 중원경으로 바꿉니다. 되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노트를 하나 찍어놔. 됐지? 그러면 봐요. 지금 신라가 충주에다가 뭘 설치했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신라는 원래 고구려 백제 삼국시대 중에 가장 후진국이잖아. 늘 소백산맥 안에 숨어 있었잖아. 근데 충주는 소백산맥 바깥에 있어. 그래서 남원강이 발원하는 지역 아니야. 그래서 한강의 대표적인 상류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한강이 충주에서 발원해서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와요? 어디로 오긴 여기 서울까지 오는 거지. 맞죠?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명칭 노트 하나 찍어두시고 그럼 봐요. 그럼 요것만 갖고도 대충 알 수 있어야 돼. 그럼 이게 언제 이후라는 얘기야? 그렇지. 6세기 진흥왕 이후인 거야. 왜냐면 6세기 버프왕 때까지 신라는 소백산맥 바깥으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맞지? 그 다음 결정타는 거기 뭐가 있냐면 여러분 비열올주라고 나오잖아요. 비열올주. 그치? 비열올주라고 돼 있지? 비열올주라고.
맞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지금 끝에 보면 뭐라고요? 비오롤주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비오롤주를 나중에 설치하는 게 언제냐면 그러니까 한강유역 차지하고 진흥왕이 보니까 고구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기습적으로 고구려 공격해서 함흥평야까지 밀고 올라가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 이제 비오롤주는 어디다 설치하냐면 고구려, 옛 고구려 지역, 고구려로부터 뺏은 지역에다가 설치하는 게 비오롤주예요. 근데 결국은 이 땅은 고구려를 너무 자극하고 그래서 나중에 6세기 말에서 7세기 넘어올 때 진평왕 때 그러니까 온달에 의해서 결국은 요적 금방 뺏깁니다. 됐죠? 그래서 요 비오롤주 설치하고 그 위에다가 기념으로 비문을 2개를 박잖아. 그 비석 2개가 뭐야? 하나가 황초령비, 하나가 마울령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황초령비, 마울령비 그 함흥평야. 그래서 그 함경도까지 밀고 올라갔던 거 있지? 그때 만드는 거야. 그때. 됐죠? 그런데 이거는 오직 이건 진흥왕 때밖에 없어요. 나중에 진평왕 때 요거 바로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나번선지는 뭐가 되냐면 진흥이 된 거야. 자, 북원소경, 금강소경을 설치했다. 이거 어렵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따로 외우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 외우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 풀면서 선지 보면서 그냥 노트장 찍고 그냥 가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거 언제냐면 통일 막 할 때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문무왕 때입니다. 문무왕 때. 됐죠? 자, 그 다음에 라번. 이건 정확히 해야지. 그래서 마지막에 그 남원소경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남원경이라고도 부르지. 그리고 오늘날에 전라도 남원지방 얘기하는 거야. 되죠? 자, 그러면서 구주 오소경 체제가 완성됐대요. 자, 그럼 이거 언제야? 신문왕. 이건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잖아. 됐죠? 네, 그래서 가랑, 라가 쉽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나랑 다는 약간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다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냥 노트에 한번 찍고 가시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가나다라가 지증, 진흥, 문무, 신문이라는 걸 알면 문제는 풀려요. 됐죠? 근데 문제는 그게 어려운 거지. 됐죠? 정답 4번이었고. 근데 4번이 그러니까 유일하게 아는 게 사실은 뭐 신문왕이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근데 4번 선지가 너무 명확하게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률은 높았던 거예요. 자, 3번 갑니다. 자, 다음 글에 대한 답글이야. 자, 봤더니 자, 밑줄 맺습니다. 여러분 이거 단어 하나 말고는 답이 안 나와. 자, 밑줄. 설인기. 첫 번째 줄에 설인기. 설인기 뭐야? 딱 삼국 통일할 때 그 당나라의 안동 도우부의 도독이었잖아. 맞죠? 네, 그러니까 이거 바로 딱 통일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설인기가 보낸 국서에 사실은 답서를 보낸 걸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 아주 명문장이야. 그래서 외교문서의 전문가 누구야? 강수. 됐죠? 그래서 자, 신라 육두품 유학자. 그래서 외교문서에 능통했던 강수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도 그렇게 아주 쉬운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냥 그 골품제에서 이 사람이 속한 그러니까 뭐 계급에 대한 골품에 대한 설명으로 그냥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풀어야 돼. 됐죠? 자, 1번. 불교를 세배교라고 엄청난 세배교가 무슨 말이야? 세상 바깥의 종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간들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불자들은 인간들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배불 척불이죠. 그렇죠? 그래서 특이하다 그랬지. 여러분, 고려 전기까지는요. 유학자들도 대부분 다 불교야. 그래서 승려들이랑도 잘 지내고 승려들의 비문도 막 적어주고 그래서 예를 들어 대각국사 의천을 사실은 굉장히 높이 띄우는 그 영통사에 있는 대각국사비 있잖아. 영통사 대각국사비. 그 글도 누가 썼다 그래서 당시에 당대 최고의 유학자 삼국사기의 김부식이 그 글을 쓴 거예요. 됐죠? 이렇게 또는 채치원도 많은 승려들에 대한 명문을 써준다고. 그게 우리 사삼비명이라고 채치원 그러니까 신라 최고의 채치원, 그러니까 유학자 채치원 얘기할 때도 사삼비명 얘기하잖아. 그죠? 네, 그런다고. 근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고려 말에 성리학자들은 굉장히 배불런 척불론 들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고대인데도 사실은 굉장히 배불 척불이 세죠. 누구야? 강수. 되죠? 네, 그래서 이걸로 답 나오는 거고요. 자, 청방, 인문표.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함께 눈도장 찍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었고요. 자, 2번은 의상이죠. 이런 거 고르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3번. 자, 당나라에서 황소의 나라를 격퇴하는 토항소경문. 자, 토항소경문으로 일약 중국 내에서 스타가 된 사람이야. 누구야? 채치원. 됐죠? 그런데 만약에 틀리더라도 3번 같은 건 건드릴 수 있지. 왜냐면 이제 비슷한 뭐 신라계 육두품 유학자고. 그치? 근데 2번 이런 건 건드리시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4번. 화랑새기, 그 다음에 계림잡전 같은 저술을, 자, 이제 색을 저술했다. 이러면 누구예요? 신라 중대. 그러니까 진고를 대표하는 유학자. 김대문이에요. 김대문. 됐죠? 네. 뭐, 요즘에는 그런 문제가 좀 안 나왔는데, 예전에는 원래 채취업 문제 나올 때 김대문 문제가 세트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채취업 문제는 김대문이 선지로 들어오는 거지. 됐죠? 그러니까 둘은 좀 대비되는 인물이야. 그래서 신라 중대를 대표하는 학자가 김대문이라면, 신라 하대를 대표하는 사람은 채치원인 거지. 채치원은 언제야? 시간이. 9세기 말 진성유왕. 그 다음에 김대문은 성덕왕과 경덕왕 시기에 그러니까 관직 생활을 했던 사람이야.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김대문은 진골의 대표, 채치원은 육두품의 대표. 됐죠? 네, 이런 차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타깝게 김대문이 썼다는 책에 대한 제목만 남아있지 책이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채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현존하는 글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되죠? 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문제 4번 갈게요. 자, 발해, 유학, 불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했는데 정답률 뭐 거의 90% 육박한데? 자, 그래서 갑니다. 자, 중앙일보의 명칭을 유교의 덕목으로 했다. 맞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충, 인의, 지의 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의 공주 묘를 통해서 유학 수준을 할 수 있다. 맞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알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사륙, 변려체. 사륙, 변려문. 같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사에서 사륙변료체란 말이 나오면 그러니까 글자의 숫자, 대꾸 그리고 음악성을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로 여러분 그 좋아하는 랩 들을 때 그 라임을 맞춘다고 라임을. 됐죠? 그래서 사륙 이렇게 맞추는 거. 그래서 이게 나오면 무조건 뭘 보여주는 거야? 높은 한학의 수준이야. 끝. 자, 그다음에 3번 오교구산 그럼 뭐야? 통신라 때 불교 교단들 아니야. 됐죠? 그래서 이게 발에 왜 나와? 됐죠? 자, 그 다음에 문항은 금륜, 성법, 이런 불교 전호를 사용했다. 맞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교의 불법을 전파한 진리의 주관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륜성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전륜성황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두 번 보잖아. 그치? 한 번이 언제야? 6세기 신라 진흥왕. 그리고 또 한 번이 언제야? 8세기 발해 문항.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5번 갑니다. 자, 이거 정답률 80%짜리 문제야. 대부분 다 맞췄어요. 자, 맨 처음이 뭐야? 기억이네. 백제멸망.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이 계림도덕부의 설치가 머리면다 그래서 663년 백강전투. 일본이 도와주러 왔던 거. 됐죠? 그래서 그 백강전투에서 패하는 게 머리면이냐면 백제 부운동이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경주 땅에도 과감하게 당나라가 어떻게 하는 거야? 계림도덕부를 설치하는 거야. 이게 똑같이 663년. 됐죠? 연도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백제 부운동이 실패할 때 그러니까 부운동이 한 3년간 기세를 떨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 꺼질 때 얘기야. 됐지? 그렇게 그냥 스토리로 기억하시면 돼. 자, 그다음에 그 영계소문 아들 남산이 이게 뭐야? 리을이 뭐예요? 이게 고구려 멸망이잖아. 그치? 자, 그다음에 안승이 고구려 왕에 봉해졌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라가 안승을 꼬셔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안승을 통해서 고구려 유민들 모아서 그리고 이제 뭐 시작할 거야? 나당전쟁 시작할 거야. 됐죠? 그래서 고구려 왕에 보하는 게 670년. 그리고 이제 준비가 끝났지. 그러면 사비성을 달라 그랬는데 당나라가 안 주고 계속 주둔하고 있잖아. 그래서 사비성을 공격해서 무력으로 빼서 그런 다음에 거기다 뭘 설치해? 소부리주를 설치해. 이게 671년 나당전쟁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6번 갑니다. 자, 정답률 82%. 뭐 너무 잘했네. 됐죠? 자, 그래서 파트너이 누구예요? 여진. 자, 그러니까 여진 관련된 거 문제 찾으시면 됩니다. 흥화진 그럼 뭐야? 이건 거란에 침입되죠. 거란. 되지? 네. 자, 그 다음, 이자겸이 군신관계 요구를 수용했다. 이게 정답이네. 여진이 세운 나라가 뭔데? 금. 되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이들이 침입하자 국왕이 안동으로 피난 가기도 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 국왕이 외적의 침입으로 안동으로 피난 간 적 있어요? 있지. 당시의 이름은 복주였어. 복주. 누구죠? 공민왕. 됐지. 자, 그러니까, 지금 공민왕이 개경을 내주고 안동으로 피난 갔던 거. 그럼 누구예요? 홍건적의 2차 침입. 됐죠? 홍건적이네. 자, 그 다음, 정동행성을 설치했다. 이들 정벌하기 위해서. 그럼 이건 뭐야? 이건 일본 얘기잖아. 그죠? 자, 정답 2번이었습니다. 7번 갑니다. 자, 고려시대 여러 임시기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야, 이건 정답이 90%다. 됐죠? 옳지 않은 거. 승국도감. 맞네. 주전도감. 맞잖아. 자, 교영도감 뭐야? 최후가 아니라 최충원이 만들었죠. 됐죠?
그래서 최후가 사저에 설치했어. 됐지? 아니지. 최후가 사저에 설치한 건 정방이죠.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3번이 정답이고요. 정치도감 충모강 맞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갑니다. 8번. 자, 8번도 정답률 80%야. 잘했네? 됐죠? 네, 잘하셨는데. 자, 짐이 지극히 관심 있는 것은 가와 나라예요. 근데 가는 봤더니, 자, 부처를 섬기는 거래. 근데 나를 봤더니, 자, 이제 설령과 오악과 명산과 대천, 용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이대로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되죠. 자, 뭐겠어요? 연등해와 팔간해지. 되죠? 자, 선지 갑니다. 기억. 매년 B 틀렸지. 연등해는 언제 하는 거야? 겨울에 합니다. 1월 15일. 그렇죠? 그래서 성종 때 중단됐다가 현종 때 다시 개최될 때는 2월 달에 열려요. 됐죠? 근데 하여튼 뭐 그게까지 디테일하게 몰라도 돼. 어쨌건 1, 2월. 그냥 겨울이라고 말하는 거야. 됐죠? 가을에 열리는 거. 11월에 열리는 건 뭐야? 팔간해지, 팔간해. 틀렸습니다. 자, 외국 사진도 참석하는 국제교류의 장이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기출문제로도 나왔고 8점 교과서에서 이거 읽기 자료로 추가 설명 많이 해놓은데요. 자, 보셔야 되고요. 자, 가는 혼혈십소에서 그 다음에 나는 최승로의 시문 18조는 둘 다 줄이라는 거 아니야. 행사가 너무 많다. 백성들의 고요를 짜낸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부디 행사를 줄이소서. 됐죠? 그래서 백성의 힘을 펴게 하소서. 그랬더니 성종이 어떻게 하는 거야? 성종, 그러니까 최승로가 요청한 기대 그 이상을 하죠. 축소하는 게 아니라 아예 폐지시켜버려요. 되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연등에는 정조로 시행되고 그 다음에 팔간에는 뭐라고요? 개경과 서경에서 열린다. 여러분 밑줄. 이거 지금 다우에서 그대로 갖고 왔거든? 근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8점 교과서에도 일부 소개하고 있어요. 되죠? 네, 그래서 자, 연등에는 전국이지만 팔간에는 정에서 열리는 거 아닙니다. 됐죠? 네, 그래서 정답 3번. 자, 다음 유사 기능을 이제 묶어놓은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자, 바른 것을 고르시면 돼요. 한림원, 교소관, B. 한림원이 뭐죠? 국왕의 교서. 그리고 또 외교문서. 그치? 교소관은 뭐지? 교소관은 도서, 인쇄, 출판이잖아. 그치? 이거 인쇄소 아니야, 인쇄소. 맞죠? 틀렸는데요. 자, 그 다음에 중추원은? 자, 중추원은 궁극기무와 왕명출납. 됐죠? 자, 그런데 문정원은? 여러분, 문정원은 어느 나라 기군지인 기억나? 문정원 언제야? 그치? 발해. 발해 문서와 서적을 관리하는 기구예요. 되죠? 그래서 B 틀렸네요. 상관없는데요. 자, 그 다음에 병부, 의군부. 이것도 틀렸고. 됐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4번은 둘 다 감찰부네. 그치? 자, 10번 갑니다. 자, 그래서 기억니은 대결 리얼.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야. 자, 갑니다. 자, 세종은, 자, 고려시대.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편제사업을 진행하는데, 자, 고려시대사. 그러니까 고려 역사죠. 정리사업을 진행을 쭉 계속 이어갔대. 그리고 밑에 봤더니, 자, 1번. 문종 때 고려사의, 자, 편찬으로 완성되었다. 어때요? 말 되잖아. 그래서 실제로 고려사는 대부분 다 세종이 쓴 거야. 그러니까 세종이 죽고 정말 세종이 이거 아깝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몇 달 있다가 책이 완성돼요.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고려사 자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맞는 말이네요. 자, 그다음 갑니다. 자, 니은 자 지리서. 자, 세종 때 지리서 뭐 있어? 정촉이 동국지도를 작성해. 여러분, 그러니까 동국지도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최초의 실측지도라고 얘기해. 근데 동국지도가 두 개야. 정촉의 동지대가 있고 또 하나, 그치,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있잖아. 맞죠? 정촉의 동지도는 언제야? 세조. B 틀렸어. 그렇죠? 그 다음에 정상기의 동지도는 18세기 영조. 되죠? 그래서 틀렸는데요. 근데 세종 때 지리서가 있어? 있지. 그래서 내가 봐두라 그랬잖아요. 그 작년에 서울시에 나왔잖아. 아니다. 재작년에 나왔다. 작년에는 경찰에서 나왔어. 세종 때 지리서 뭐야? 신참팔도 지리지. 기억하셔야 돼요. 세종 때 지리서. 세종실록 지리지. 망하는 거야. 됐죠? 세종실록이 편찬되려면 세종실록이네 세종이라는 묘를 받았다는 건 세종이 죽은 거야. 이해됐죠? 네. 그래서 태종 때 어떻게 태종실록 나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세종실록 지리지는 단종. 되죠? 자, 갑니다. 왜냐면 문종이 너무 빨리 죽어서 원래 문종 때여야 되는데 아들이 너무 빨리 죽잖아. 그죠?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밑에 보니까 자, 교육제도래요. 사부학당 제도가 확립되었다. 어때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태종 때는 5박당이었습니다. 동서남북 중.
근데 그 북쪽의 학교가 거기 지맥이 안 좋다는 거야. 풍수지리상. 그래서 북방 땅이 없어져요. 그래서 동학, 중학, 서학, 남학, 사부학 땅입니다. 됐죠? 이게 뭐라 그랬어? 중등교육기관. 이게 향교야.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향교는 특별히 뭐라고 불러? 사부학 땅이라고 한 거야. 4개나 만든 거지. 왜냐하면 수도에 고급 관료의 자재들이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거 준비하는 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리을. 유교 관련된 성강경 실도. 설명이 필요해? 되죠? 편찬 책임자 누군지 기억나? 편찬 책임자. 설순. 책 제목에 도 들어가면 책에 그림이나 도식이 들어온다 그랬어. 되죠? 오케이. 자, 11번. 조선 후기. 자, 문학 동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자, 설화문학, 필원잡기, 용제총화. 필원잡기, 용제총화. 여러분, 필원잡기는 누구야? 서거정. 용제총화는 성현. 성현 기억나? 성현 언제 사람이지? 성종. 세박이 성성이 음악 아악 할 때 세박이 성성이 세종의 음악 파트너는 박연, 성종의 파트너는 성현. 그래서 성현이 뭐 쓰지? 그러니까 15세기 조선의 아악 체계를 완전히 완성하는 책을 하나 쓰잖아. 그걸 뭐라 그래요? 악학개범. 그러니까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성현이에요. 그 성현. 됐죠? 그러니까 이거 언제 사람들이야? 서고정은 그러니까 뭐야? 서고정은 성종 때 동문선. 그러니까 세조. 그러니까 서고정 같은 사람이 참 특이한 사람이야. 서고정은 그러니까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기를 대표하는 당대 최고의 학자야. 그리고 고위관료였고. 그런데 그 시기가 여러분 실제로 풍파가 엄청 많은 시기야. 그리고 그때 뭐 대단한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정적 사건에 연루돼서 굉장히 많이 죽임도 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사육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런 사건도 많았거든요. 근데 서고정은 노터치야. 근데 또 엄청나게 정치적인 사람도 또 아니야.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 당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학자. 아주 명문이야.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워낙 글을 잘 쓰다 보니까 서고정이 서문 전문가예요. 어떤 중요한 게 뭔가가 나오면 누군가 그 서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서문을 주로 많이 쓰지. 그래서 우리가 동문선 서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는 뭐 동국통갑 뭐 이런 것들도 다 서고정이 자 글에 많은 영향을 준 거죠. 자, 어쨌건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15세기 얘기인데 틀렸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2, 3, 4 맞고요. 정답률 66%짜리 문제였어요. 분노봅니다. 12번입니다. 자, 외란 순서네. 정답률 86%짜리 문제야. 이런 거 들으시면 안 돼. 일본이 주도하는 1, 2, 3. 됐지? 부산진, 독립성문화지고. 그 다음에 청주탄금대. 그리고 선조의 파천.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야? 그 다음에 이수진 1, 2, 3. 옥사천, 한산도. 됐죠? 옥포, 사천, 한산도. 되지? 그러니까 기억, 니은, 순서네. 그리고 이수진이 이기고 나면 뭐야?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우리도 1, 2, 3. 기억나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야? 김시민의 진두대첩. 그리고 두 번째가 조명연합군의 평행성 탈환. 그리고 나면 한강이 위험해졌잖아. 한강을 지키겠다. 한강 어떻게 되냐 하지. 그래서 행주사정 밀고 들어갔다가 일본이 또 한 대 두들겨 맞죠. 건율의 행주대첩. 그러니까 되지. 자, 그래서 그 행주대첩 이후에 선조가 이제 왜냐면 일본 애들이 행주대첩에 깨지고 나면 소백산맥 뒤쪽으로 쭉 넘어가거든요. 아예 경상도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선조가 마지막에 오는 거야. 한성에. 되죠? 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1번이네. 자, 13번 갑니다. 자, 13번 문제는 좀 틀렸는데 실제로 처음 봤을 때 좀 틀렸던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근데 이 문제는 뭐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야. 이게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이게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편하게 보세요. 대신과 비변사 신하들이 돈을 사용하는 일을 논해. 돈. 지금 정부가 화폐 발행하는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숙종 여러 신하에게 묻자 화폐를 발행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호조나 상평청이나 진율청. 근데 여기 특이한 게 있어. 특이한 게. 여기 보면 어영청이 있잖아. 어영청이. 그치? 그 다음에 사복시. 자, 그리고 가의 명에서 상평통보를 발행하게 했대. 그러면 가는 뭐야? 가는 일단 이건 알아야 돼. 군사기구라는 걸.
왜냐하면 발문에 군사기구라고 돼 있잖아. 그치? 됐죠?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가가 있고요. 두 번째 나. 그러니까 가를, 이게 왜 문제가 어렵냐면, 이게 가를까 뭔지를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거야. 됐죠? 그러니까 눈도장 한번 그냥 찍고 가면 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한국사는 어차피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 싸움이거든.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문제를 좀 맞춘 사람들은 나가 뭔지를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나로 맞추는 거야. 사실은 이 문제는 그렇게 맞춰야지. 이게 가로 맞추기는 좀 어려워. 사실은. 자, 갑니다. 나예요. 나의 편제는, 자, 전체 지휘관이 영장이야. 됐죠? 이 지휘관 영장이라 그래. 그런데 그 영을 최고 단위로 해서 그 밑에, 자, 부대들이 뭐 사, 초, 기, 대, 막 이렇게 나눠진대요. 근데 뒤에 문장으로는 어차피 모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 이런 거지. 대충 눈치로는 알겠지. 아, 그러니까 부대 편성을 하는데 사단, 연대, 대대, 중대, 뭐 소대 이렇게 편찬했구나. 뭐 이렇게 뭐 대충 눈치로는 알 수 있는데 뭐 군부대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맞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답을 못 잡으면 못 잡아요. 됐죠? 영장을 뭘 영장이라고 그러는 거야? 지방군의 지휘관을 영장이라 그러는 거야. 됐죠? 그래서 조선은 원래는 겸영장제였어. 겸영장제라는 게 무슨 말이야? 지방의 수령이 원래 행정권자잖아. 근데 이 사람이 뭐까지 한다? 군대 통수권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지방의 수령이 영장을 겸한다. 그래서 겸영장제라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 조선 후기에 양난 이후에 지방군을 좀 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전문 영장을 중앙정부에서 따로 파견하기도 합니다. 잠깐 동안. 그런데 지방 수령들의 반발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재정이 많이 들거든. 왜냐면 사실 이게 되게 단순 논리인데 지방관이 군대 통수권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재정이 사실은 많이 안 들잖아. 돈이 절약되잖아. 아니, 지방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들 하나씩 다 보내면 공무원을 그만큼 더 많이 뽑아야 되는 거고 재정 지출이 그만큼 커지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 또 조선에게 재정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 원래대로 그냥 겸영장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 나에 있는 이 지방군은 뭘 얘기하는 거야? 소고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죠? 네, 그래서 나는 뭐다? 소고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라도 알아야 답이 나옵니다. 됐지? 자, 해볼게요. 1번, 가는 효종 때 북벌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잘 들어. 만약에 혹시라도, 제 말 잘 들으세요. 혹시라도, 그러니까 틀려도 좋은데, 아니, 이거 많이 틀렸잖아. 예전에 봤던 사람들도 많이 틀렸네. 틀렸는데, 혹시라도 절대 이런 건 건드리면 안 돼. 틀리더라도. 그렇죠?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1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있거든. 근데 많지는 않겠죠. 여기는 없겠죠. 없죠. 당신들은 없죠. 그죠? 앞에 어영청이 있는데 어떻게 가가 어영청이야.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건 뭘 보여주냐면 내가 문제를 너무 성의 없이 읽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문제를 볼 때 먼저 꽂히는 거야.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읽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야. 이해되지? 그래서 이런 건 일단은 절대 건드리시면 안 돼요. 맞죠? 왜냐면 이게 어영청이니까 어영청이 앞에 있으니까. 맞지? 자, 2번. 숙종 때 정청과 훈련도감, 별대를 통합해서 만들었던 제일 꼬맹이네. 이거 누구야? 금이영. 그러면 금이영, 자, 이런 군부대도 상평통보 발행권이 있었어? 모르지.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화폐라는 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요즘에 한국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코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하세요? 여러분 마음인데 근데 시험 끝나고 하자. 얼마 안 남았잖아. 그쵸? 워낙 20대들이 또 많이 하니까. 우리의 정서는 화폐는 중앙정부에서 통제해서 그냥 발행하는 거잖아. 근데 실제 화폐 역사를 보면 화폐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화폐들의 특징은 뭐냐면 중앙집권화된 누군가에서 통제받는 화폐에 대한 중앙집권에 대한 반발인 거야. 왜 니네만 화폐를 만드냐야. 우리도 만들 수 있다야. 근데 원래 화폐는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유럽 역사에서 절대왕정이 출현하는 과정에서 화폐 발행권들을 막 뺏어온 거야. 중앙정부가. 근데 기득권 세력들을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상인들 그러면 이제 국가한테 가만히 있겠어? 그러니까 일부한테는 같이 그러면 니네들도 우리 좀 같이 해서 나눠 먹는 걸 인정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상당수의 화폐 발행권을 정부가 갖고 오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일부 대상인들에게도 발행권을 줘. 그게 소위 말하면 뭐냐면 근대 그리고 현대 금융의 태동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금융이 그렇게 출발하는 거거든. 됐죠?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도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화폐가 굉장히 늦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중국 한나라 그러니까 훨씬 더 전에 추종시 막 그때부터 화폐가 이미 발행되거든요. 우리가 중국화폐 얘기하지. 언제 하더라? 중국화폐 얘기 안 하는데요? 뭘 안 해. 하지. 언제? 초기 철기 시대부터 해. 선사 시대부터. 맞죠? 명도전? 오수전? 오, 그러니까 기억난다. 그러지 말고. 반량전. 그래서 이게 뭘 보여줘? 중국과의 교류. 그죠? 그러니까 중국의 화폐 역사가 그렇게 길어요. 근데 우리는 고를 때가 처음이잖아. 그리고 조선 때 조금 그나마 안착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화폐 발행권을 완전히 틀어잡고 있는 거야. 그런데 단, 지금처럼 중앙은행, 한국은행만 발행했던 건 아니고요. 정부 주요 기관들에서 발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런데 문제는 요선지만 가지고 가를 아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1번은 무조건 틀리지만 2번은 일단 놔두셔야 돼요. 되죠? 자, 3번 갑니다. 자, 나 재승망약 체제하에서 조직되었다. 그럼 두 번째, 양반에서 노비까지 계층이 모두 포함되었다. 이게 뭐야? 여러분, 위로는 양반으로부터 아래는 노비까지 모두 이거는 이 군대는 우리나라 역사상 오직 하나밖에 못 쓴다 그랬지. 이거 누구라 그랬어? 소고군. 됐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소고군이에요. 됐죠? 그러면 지금 3, 4번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일단 공통분모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의 공통분모는 뭐야? 지방군에 대한 설명인 거야. 지방군에 대한 설명. 그죠? 자, 둘 다 지방군이잖아. 지방방어체계. 그런데 16세기 이후에 재승망약 체제로 바뀌었다가 외란 때 이것 때문에 많이 깨졌기 때문에 외란 중에 소고군을 추가하면서 진관을 복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고군과 재승망약이 함께 진행되진 않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3번은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쪽에서 좀 잡으면 그래도 좀 풀 수 있는데 여기서까지 헷갈리면 사실은 요 자료만 가지고 가에 있는 군부대, 이 군사기구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좀 어렵거든요. 1번이 확실하게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지만, 되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가는 건 참고로 그냥 노동력만 찍고 가시죠. 참고로 훈련도감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그 조선의 오군영 중에 대표적으로 화폐 발행권을 갖고 있었던 게 오군영 중에 가장 핵심 부대였던 훈련도감이랑 그 다음에 북벌의 중심기구였던 어영청이었어요. 되죠? 네, 그래서 참고로 노트장만 찍고 갈게요. 자,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10. 맞자. 그 다음에 몇 번이야? 14번. 자, 14번은 정답률 거의 한 90% 정도 됐던 문제야. 88%? 조금 더 되네. 여러분, 이 사료 많이 봤지? 이게 8중 교과서에 있는 사료야. 참고로 얘기하면 윤치호의 글이에요. 윤치호. 별로 중요한 사람은 아니야. 우리가 시험에서만 따로 배우진 않지. 근데 뭐 할 때 배우더라? 언제 나오는지는 기억나? 처음 듣는데요. 비밀로 하세요. 윤치호 어디서 듣냐면 독립협회 할 때 되더라. 독립협회. 그래서 독립협회 할 때 대표적인 개화지식인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서재필, 이상재, 윤치호. 거기에 이제 개화 그러니까 사상에 되게 우호적인 관료층도 참여해요. 그 대표적으로 박정량, 남궁옥 뭐 이런 사람들 독립협회 그 멤버들 얘기할 때 막 얘기하거든요. 됐죠? 그때 윤치호 얘기하지. 되지? 그래서 그러니까 독립협회와 인맥계생하는 단체 있잖아. 그거 애국계몽운동 얘기할 때 보면 윤치호가 또 나와요. 한번.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듣고 끝. 언제 나오지? 헌정연구회. 뭐 그런 단체들 얘기할 때 또 이름이 거론되죠. 됐죠? 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개화 지식인 뭐 애국계몽운동도 하고요.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일본에게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부터 자귀를 받아요. 공작, 자작, 백작, 남작. 일제강점기에 자기를 받았다는 건 베스트 오브 베스트야. 7파 중에 7파라는 얘기야. 뼛속 깊숙이 7파. 일제강점기 그 7파가 많았지만 실제 7파에 자기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일본에게 영혼을 바쳐서까지 했지만 자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이 땅에서 자기를 받은 사람은 실제로는 70몇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 박탈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를 거부한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64명인가 뭐 몇 명밖에 안 됩니다. 되죠? 네.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박용효 같은 사람들이죠. 되죠? 네. 뭐 이완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 되죠? 네. 자, 그 사람은 진짜 전체 1등이잖아. 네. 그래서 이완용은 진짜 세계사에서도 쉽지 않아요. 그런 인물은. 어? 멈추는 게 없잖아. 브레이크가 없잖아. 그치?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을 정말 많이 벌고 물질을 정말 많이 갖고 나도 멈추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 맞죠? 그래서 결국 자기 사람들도 하나도 못 챙겨주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배신해가지고 나쁜 일도 당하고 막 그러잖아. 너무 많은데 그 돈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세지도 못할걸? 세지도? 그렇잖아? 근데 그래도 그런다며. 그런데도 자기 따라다니고 운전기사하고 이런 사람들 10만 원 주는 게 아깝다며. 100만 원 주는 게 아깝고 돈은 카운팅이 안 되는데 너무 많아서. 나도 모르겠어요. 그때 나도 들은 얘기인데 그게 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돈을 왜 못 쓰냐면 왜냐면 생각해봐. 내가 돈이 조 단위로 있어. 숨겨놓은 자산 뭐 해외에도 다 넣어놨고 스위스 계좌 다 있어. 신발. 근데 100만 원을 못 쓰는 거야. 신기하죠? 병이야 병. 그지?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 그죠? 돈을 일정 정도 이상 벌고 나면 그게 게임처럼 된대요. 저도 게임처럼 돈을 벌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레벨업이 되는 거야. 레벨업. 그러니까 레벨업이 된다고 해서 실제로 내가 뭐 뭘 쓰거나 뭐 그러는 건 아니잖아. 계속 레벨업이 되고 경험치가 쌓이고 막. 내 포인트를 이룰 수 없는 거야. 됐지? 작은 것도 아껴야 돼. 됐죠? 네. 그래야 이렇게 고렙이 되는 거야.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완용 얘기가 나와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완용은 저 학교 다닐 때 공부해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 멈출 때도 됐는데 멈추지를 않아요. 그 사람은.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자, 다음 사건. 윤치호 얘기가 이렇게 됐군요. 자, 그래서 이 글은 윤치호의 글이고요. 누구 뭘 비판하는 거야? 뭐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야? 갑신정변 한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자기 얘기는 아니고 자기 아버지 얘기야. 왜냐하면 윤치호가 당시에는 갑신정변 평가를 뭐 좀 수준은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나이가 18살인가 밖에 안 돼. 근데 그 아버지가 윤웅열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일제로부터 자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세습되면서 자기를 받는 거거든, 윤치호가. 그런데 하여튼 그 윤웅열이 얘기했던 걸 아들 윤치호가 적었던 겁니다. 자, 지금 말하는 이 사건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쭉 나열하는 교과서에 있는 유명한 사례야. 뭐야? 갑신정변입니다. 됐죠? 자, 1번 갑니다. 자, 일본이 요동반도를 청해 반환하니 이렇게 말하면 뭐야? 이거 상고간섭이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재판소. 자, 그래서 이건 뭐야? 이건 2차 거부기역인데. 자, 정답 몇 번? 3번이네요. 되죠? 자, 그 다음에 급진기아파의 권유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로 옮기는 거. 이거는 실제로 갑신정변 때는 어디로 간 거야? 급진기아파의 권유로 경우궁으로 가죠. 조그만 궁으로 정변이 일어났다고 반란이 일어났다고 속이고선 데려가잖아. 되죠? 네,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던 건 아간파천이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15번 갑니다. 자, 미주치 연도에 일어난 사건 했습니다. 자, 봤더니 기년. 자, 광무 원년 끝났다. 언제야? 97. 됐죠? 자, 그래서 대한국국제. 대한국제 언제예요? 999. 그러니까 대한제국 광무개혁의 핵심료는 뭐라고요? 대부분 다 999야. 999. 그렇죠? 그런데 고종이 황궁을 하고 대한제국 선포를 하잖아요. 사만을 아우른다. 대한. 황제나라다. 제국. 그래서 황구단 삭고 황제 즉위식 하잖아. 대한제국 선포하잖아. 그리고 이제 황제니까 우리가 제후국가가 아니라 황제니까 연호를 발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광무라고 연호를 발표해. 그래서 이 대한제국의 개혁을 그 연호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거지. 됐지? 그래서 광무개혁을 선포하는 거, 광무라는 연호를 잡는 건 97이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일들이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건 언제라 그랬어? 999. 됐죠? 구별하셔야 돼.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실제로 정답률 51% 나왔던 문제인데 오답이 다 뭐였냐면 1번이었어. 됐죠? 대한국국제. 아닙니다. 자, 경궁으로 황궁했다. 맞아요. 그리고 황부단을 쌓고 대한제국 선포, 황제 즉위식하면서 대한제국 선포하고 연호 광무 발표하는 거야. 됐죠? 자, 정답 2번입니다. 자, 헌의육조 같은 건 건드리면 안 돼. 98이고. 됐죠? 그 다음에 직위하면은 너무 멀다. 직위하면 설치하고 하는 건 1901년 얘기인데. 됐죠? 1900년 넘어간다는 얘기야. 자, 16번. 정답률 82% 대부분 다 맞췄어요. 자, 밭들이 뭐야? 근데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게 이게 부정형이야. 지금 위인전, 을지문덕전을 쓰는 그 을지문덕전의 서문인데 내가 얘기거리를 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좀 잘 읽어라. 그리고 무슨 일이 해야 될지 생각해라. 이제 이러면서 이제 소문이 시작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부정형으로 했기 때문에 틀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자, 1번 보니까 누구야? 독사실론. 쉬죠. 자, 진단학회 그러면 이병도잖아. 그럼 무조건 답은 1, 2번 안에 있는 거야. 왜? 부정형인데 1번과 2번이 다르니까 3, 4번에 의해서 답이 결정되겠죠. 그죠? 자, 조선상국문화사 난가사상 끝났다. 신채호? 신채호. 답은 몇 번이야? 2번. 끝. 자, 17번. 자, 다음 들어갈 부대입니다. 자, 조선민족 전선연맹 산하 부대야. 끝났어. 그래서 1938년 우한. 우리가 우한을 어떻게 잊어? 맞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우한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빨리 백신 맞아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집단 면역이 돼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마스크 쓰고 다녀? 그죠? 여러분 힘드시죠? 네, 나도 힘들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못 살겠어, 진짜. 그리고 뭐 5인 이상 집합금지 뭐 이것도 정부 시책이니까 다 따라야 되는데 알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좀 인간적으로 지치는 것 같아. 나 이번 명절에도 어머니한테도 못 갔거든. 그러니까 좀 지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때 일수록. 그래서 사실 수험생한테 꼭 불리한 거 아니지 않나? 맞지? 그 여러분 이제 많은 집합하는데 안 가니까 내가 여러분이 특별히 걸려서 갑자기 2주간 격리되지 않는 한 괜찮지 않나? 그죠? 네. 어차피 내가 재밌게 못 노는데 왜 봄이 공부하기 힘드냐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이 너무 좋아. 그리고 대학은 막 축제하고 금요일 홍대에 가면 발 디딜 틈이 없고 맞지? 그런 게 날 더 우울하게 하는 거야. 맞잖아. 날씨 너무 좋고 그러면 해외 제주도로 가고 신발 그때 난 독서실에 앉아있고 그때 작년에도 신발 앉아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또 앉아있는 것 같아. 맞아? 지금 다 못 가잖아. 그죠? 그럼 마음의 위로가 되잖아. 마음의 위로가. 그죠? 네,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공무원 돼서 임용될 때쯤 되면 집단 면역도 되고 달라질 겁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 갈게요. 무슨 일이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자, 갑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부대는 뭐야? 무원 때문에 더 흥분했네. 자, 조선의용 대. 됐죠? 자, 중국 관내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무장 독립군이죠. 자, 1번 갑니다. 자, 일본은 한국광복군에 참여했다. 끝. 됐지? 이게 언제야? 42. 그리고 또 일본은 어디로 가는 거야? 화북, 연안으로 가서 중국 공산당이랑 연대 투쟁하지. 되죠? 자, 그래서 정답 1번이었고요. 자, 정답은 84%. 대부분 다 맞췄고요. 자, 2번 바트는 조선혁명군. 그지? 3번 바트는 동방일령군. 그 다음에 쌍성부 대전훈장 나왔으니까 지청천의 한국독립군. 됐죠? 정답 1번. 18번 갑니다. 해방 이후의 민족 지도자에 대한 설명이야. 자, 정답률 86%짜리 문제야. 대부분 다 맞췄어. 자, 김구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대해서 반대했다. 맞잖아. 이게 남북협상파 활동이고, 자, 김규식, 여운형과 함께 좌우운동, 좌업작, 김구하는 남북협상. 맞잖아요. 맞잖아요. 자, 그 다음 이승만은, 자, 신탁 통치를 찬성이, 독립촉선, 틀렸잖아. 그러니까 이승만, 김구, 한민당, 요쪽들은 전부 뭐야? 무조건 반탁. 됐죠? 네. 그래서 B 3번이 틀렸어요. 자, 여운형.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자, 반민법이에요. 아까 내가 친일파 얘기 잠깐 했는데 여기 넣었네. 그죠? 반민법. 자, 1번. 이 법령에 따라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맞습니다. 자, 부산정치 파동으로 법안의 시효가 단축되었다? 아니야. 됐죠? 그러니까 6.25 전쟁 중에 이미 다 끝나. 되지? 그래서 49년에 그냥 축소해서 기한 축소해서 끝내버리잖아. 반민특위 사건 이후에.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래서 부산정치 파동은 뭘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6.25 전쟁 중에 52년에 임시수도 부산에서 했던 뭐예요? 1차 개헌, 발췌 개헌을 얘기하는 거야. 내용은 뭐였죠? 대통령 선출을 직선제로 바꾸는 거. 그게 핵심이지.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다 맞았습니다.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0번 갑니다. 자, 20번이 좀 틀렸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근데 이거 이제, 뭐 이렇게까지 틀린 문제인가? 자업자치론칙의 내용이 아닌 거. 여러분, 제가 자업자치론칙은, 자, 시간 언제야? 바로 나와야 돼. 언제야? 46년 10월. 자업자위원회 이제 창립은 7월.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 선출은 12월. 요 정도 대명 수립은 딱딱 연도 바로 나와야 돼. 자, 그런데 10월에 발표하는 게 자업자치론칙이잖아. 근데 7개 중에 1, 2, 3, 4. 4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천천히 해볼게요. 여기 다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 1이 뭐죠? 1이 뭐야? 1이 여기 있네.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라서 민주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이게 1조입니다. 자업자치론칙의 1. 그죠? 자, 두 번째. 2. 2가 없네. 또 없는데요? 2는 뭐냐면 2조. 2조는 지금 없습니다. 2조는 뭐냐면 이게 미소공의 결렬 바로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미소공의를 재개하라고. 됐지? 그래서 재개할 것을 요청하는 그냥 생략해서 쓸 걸 쓰다 보니까 문장을 완성체로 다 쓰겠는데 이러다간 그래서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 이거 아예 다 쓰게 됐다. 자, 그래서 공동성명 발표. 이게 2조야. 됐지? 그러니까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라 민주임시정부.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안 돼. 반탁 무조건 안 돼. 그거는 우익밖에 없었던 거야. 여기 중도파들도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은 카이로 회담의 구체적 실현이야. 물론 신탁통치라는 게 기분 나쁘고 신탁통치라는 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이 국제회의의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무조건 거부하겠냐. 받아들이고 최대 5년이니까 현실에 맞게 시간을 최대한 우리가 좀 노력해서 줄이자.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3조가 뭐야? 3조가 여기 있네. 이게 3조야. 되죠? 네, 이거 3조. 3분인데? 재미없네요. 자, 3조. 그래서 여기 뭐예요? 토지개혁. 그 다음에 4조는 4분이네요. 여기 있네요. 네, 재미없네요. 자, 그래서 4조는 친일파 청산. 여기 주요 골자야. 그렇죠? 그러니까 1조는 모스크바 3상회의에 따라서 임시정부 수립하는 거, 이거 지지하는 거. 두 번째는 근데 이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모인 게 미소공인데 미소공이가 지금 결렬돼 버렸잖아. 이거 빨리 재개하라고. 한반도 문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통일정부 구성해야 될 거 아니야. 되죠? 그 다음에 친일파? 아니 토지개혁? 친일파. 그 다음에 나머지 5, 6, 7은 몰라도 돼. 근데 이 정도는 누구랑 찍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건 뭐예요? 뭐가 상관없어? 이번에 상관없네.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서 양국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그러니까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상관없잖아. 이 양국이 누군데? 미국과 소련인데? 됐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모스크바 3상회의인데? 그러니까 이번이 틀린 거지. 되죠? 네.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회로 가시죠. 6회. 자, 6회 갑니다. 자, 6회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 75점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나왔으면 이거 확실히 쉬웠던 거야. 그러니까 70점 좀 넘으면 제가 그래도 문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75점 정도 왔잖아. 평균이 지금. 그러면 이 시험지는 확실히 쉬웠던 거야. 되죠? 자, 문제 1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자, 빨리빨리 할게요. 1번. 자, 우리나라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을 옳은 못했습니다. 자, 봤더니 뭐야? 이 나라 봤더니, 아니, 이 나라란다. 자, 이 나라 어디야? 다음 나라 어디야? 부여지? 자, 마지막만 믿어줄게요. 나머지는 그냥 보면 알겠지? 그러니까 동이족 중에 가장 평탄하고 넓은 지역이야. 체격이 크고, 성격이 굳세고, 용감하고, 근엄하며, 남의 나라를 침략하거나, 노력질하지 않아. 좋은 말 다 있으면 뭐라고요? 부여야. 부여. 되죠? 그리고 나쁜 말. 진짜 나쁜 놈들이야. 거의 뭐,
진짜 쓰레기들 다 모여있어. 그럼 뭐라 그랬어? 고구려야. 되죠? 자, 그러니까 거긴 됐고 맨 끝을 밑줄 친다고. 자, 밑칩니다. 흰빛을 숭상하여 흰배로 만든 소매 넓은 도포와 바지를 입어 그리고 가죽신을 신는다. 됐죠? 그리고 요 다음 문장이 뭐냐면 상주 위소동의전을 보면 다음 문장이 뭐냐면 모자는 금은으로 장식한다. 그러니까 다음 문장 위소동의전의 원문을 보면 그래. 그러니까 금은이 부여에서는 모자에 장식하는 걸로 나오고 고구려 편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치 사람을 죽어서 묻을 때 후장을 하는데 그 시신 옆에 금은을 많이 넣어줘. 그리고 돌로 봉분을 쌓고 주위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두른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되죠? 네. 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부여예요. 자, 그래서 정답률은 78% 정도 됐었고요. 정답 1번입니다. 이런 거는 틀리시면 안 되지. 대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번에 국가직 여러 나라 성적 나왔어 안 나왔어? 올해 국가직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는 확률이 더 높은 거야. 됐죠? 특히 여러 나라 성적은 도망갈 데가 없어. 성지 위소동의전만 보면 돼요. 됐죠? 거기 나오는 내용들.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 외우는 데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 기본서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필기노트로 보는 게 좀 한계가 있어.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사료 같은 것들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는 게 좋아요. 되죠? 네. 자,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정답 1번이고요. 2번 봤더니 뭐야? 8조군법이네. 그치? 8조법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고조선이고. 그 다음에 3번. 뭐라고요? 반역자는 살인자는 죽이고 도둑질하면 몇 배야? 아, 2배. 귀양 보내고 2배. 이러면 어디야? 백죄. 그죠? 자, 그 다음에 감옥이었고 소나 말을 죽여도 죄사를 못 써. 와,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그지? 그리고 노비를 삼는 거야. 밖에 나가서 손발 잘못 놀리면 큰일 나는 거야. 됐죠? 네, 끝장이야. 끝장.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었습니다. 자, 2번 갑니다. 자, 다음 발전 과정의 사료다. 다음 항때. 여러분 이 문제는 뭐 조금 틀릴 수 있지. 틀릴 수 있어. 됐지? 네,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근데 사실은 틀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게 꼭 맞춰서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근데 실제로 우리 교과서에 없어. 근데 역사에서는 유명한 사람이긴 해.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 교과서에서 막 그렇게 다루는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실제로 보면 대부분 모를 수 있단 말이야. 됐지? 그러니까 이 뭐야? 미루와 유유가 뭐야? 밀크와 우유 아니야 혹시? 뭐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보면 몽해지는 거야. 됐죠? 고대라는 건 알 수 있어. 이 사람이 뭔가 나라를 복구하는데 뭔가 공을 세워서 시급을 막 고구를 좀 통째로 줘가지고 나라에 큰 공을 세웠으니까 시급을 막 줬으니까 아 이게 고대 정도인 것 같다. 뭐 이 정도는 추정을 해볼 수 있어. 그치? 근데 나머지 사료로 갖고 푸는 게 아주 쉽진 않아. 그치?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 맞춘 사람은 어떻게 풀어? 여러분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사료가 나오거나 선지가 나왔을 때 그냥 막 넘기시면 안 돼요.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거야. 밀과 유류까지 갈 필요도 없어. 밀크인지 우유인지 갈 필요도 없다니까 진짜. 그냥 3세기잖아. 그러면 3세기 여기 지금 3세기가 한 명밖에 없어. 누구야? 동천왕밖에 없잖아요. 3세기가. 봐봐. 이게 옥저복속하는 거 AD 313년. 이거 4세기 미천왕 때 아니야. 4세기잖아. 그 다음에 낭랑대방 축출하고 압록강 진출하는 아니다. 글 잘못 읽었네요. 옥저복속하고 현도고 서한평 낭랑군 공격하는 거 이거 1세기 말 태조왕이야. 태조왕. 됐죠? 여기는 너무 앞이고 그 다음에 낭랑대방 축출하는 거 이거 AD 313년. 됐죠? 이거 4세기 미천왕이잖아. 그 다음에 전현 모현왕의 공격? 이건 미천왕 다음에 누구 얘기하는 거야? 고국원왕이잖아. 됐죠? 이거 4세기 아니야. 됐죠? 여기는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고. 그러니까 3세기 사람이 오직 한 명밖에 없어요. 그냥 끝이야, 이건. 그죠? 네. 끝.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문제는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연습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그냥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여기서 그냥 정확하게 그냥 끝? 이렇게 푸는 게 좋은 거야.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문제에 주어지는 자료들에 대해서 결정적 힌트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 그리고 맞추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야 여러분 시간도 세이브가 돼요. 그래서 한국사는 목표가 95점이 아니라 100점이 아니라 110점, 120점 맞을 수 있다니까. 됐죠? 어떻게 맞는다 그랬어?
한 점수는 95점 정도 나오더라도 시간의 세이브가 많이 되면 다른 과목에 무조건 점수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마킹하는 것까지 10분에 끝내. 그리고 95점을 맞았어. 그럼 여러분 그 95점이 아니에요. 내가 10분을 세이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안 그래도 국어도 막 지문이 길어지고 있잖아. 그래서 국어를 4분을 더 풀어. 영어를 6분을 더 여유를 자꾸 풀어. 그러면 국어에서 올라가는 점수, 영어에서 올라가는 점수 무조건 5점, 10점 이상이야. 됐죠? 그러니까 이건 95점이 아닌 거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자료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정답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3번 볼까요? 자, 3번 이거 거의 다 맞췄던 거야. 97%야. 자, 그래서 고분 문제네요. 고분.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했으니까 뭐가 틀렸어? 뭐가 틀렸어? 예, 굴식돌방 무덤이 왜 벽화를 그릴 수 없어? 굴식돌방 무덤, 돌방, 석실. 그러니까 석실이 있으면 관을 놔두는 석실이 있으니까 벽과 천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벽화가 들어가는 거지. 되죠?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자, 이거 정답률 85% 나왔던 문제야. 빨리 갈게요. 자, 그의 재위기간. 효성왕의 동생이고, 뭐저쩌고 저쩌고 했는데, 자, 국학의 박사와 조교를 뒀어. 천문학사 누각 박사. 결정타 나왔다. 집사부의 중시를 시중으로 끝났네요. 누구야? 경독. 그래서 여러분 경독왕이 의외로 시험에 좀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노력은 대빵많이 했어. 근데 소용없지. 왜? 덕이 가벼워.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노급이 부활하지. 되죠?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답 몇 번이야? 2번이네. 자, 위하부는 누구야? 요거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위하부, 조부, 예부. 누구라고요? 진평. 자, 갈문왕제도 폐지하는 건 무열. 그 다음에 당나라, 자, 떵조, 등주 공격했을 때 이거는 발해 무왕. 신라왕으로 따지면 성덕. 그죠? 자, 그 다음에 태어나서 5번. 자, 5번도 정답률 뭐 94%, 거의 95% 육박하는 문제야. 그죠? 자, 옳지 않은 거 됐으니까 몇 번이 틀렸어요? 4번이 틀렸네. 자, 그래서 명경업은 뭐예요? 경전에 얼마나 박냐? 제술업은 뭐야? 그렇지. 시험지 받으면 내가 술술술 푸는 거야. 문학적 재능을 보여주는 거죠. 됐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거꾸로 됐잖아. 틀렸잖아요. 자, 6번 갑니다. 자, 거루시대 불교계 동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지 옳은 것 했는데요. 정답률 78%짜리 문제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맞췄던 거야. 자, 최시무 신직공기에 고려 왕실의 원찰인 묘련사. 여러분, 묘련사가 상관되는 건 언제냐면 원간석기입니다. B 틀렸고요. 자, 대국사 의천이 현화사는 뭐야? 법상종의 원찰이고 실제로 그 해동 천태종 창시하는 거는 어디서 창시하는 거야? 숙종 때 국청사라는 사찰을 추가로 만들어요. 1097년에. 됐죠? 그래서 거기에서 창시하는 게 해동천태종이죠. 그래서 현화사가 아니라 국청사야. 그게 틀렸고. 자, 그 다음 고려는 국통 아래 주통군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건 뭐야? 이거는 신라의 불교 교단 승계잖아. 그죠? 틀렸어. 자, 그 다음에 개태사의 수기라는, 그치? 수기가 이제 주지입니다. 주지. 됐죠? 주지 스님인데, 이 수기라는, 자, 주지 스님 주도 아래 제조대장경, 8만 대장경이 제작되는 거야. 맞는 말입니다. 자, 정답 4번이었어요. 7번 갑니다. 자,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는데요. 자, 정답은 78% 문제. 자, 소손영, 서희, 끝났다. 거란의 1차 침입, 998년 1차 침입. 이때 누구야? 성종. 거란의 2차 침입은 현종. 3차 침입은 현종. 되죠? 네. 성종이네요. 자, 그래서 승려 재간과 의통을 중국에 파견해서 이렇게 말하면 누구야? 광종인데요. 광종. B. 자, 그 다음에 내의성을 설치해서 자, 고문 역할, 그 다음에 문안의 기능을 담당토록 했다. 자, 요거 밑줄 한번 쳐보세요. 이거는 태조입니다. 태조 왕건 때야.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내려갈게요. 자, 개국공신들에게 정광, 원보, 대상, 뭐 기타 등 이런 실직이 없는 산직을 내려주기도 했다. 4번에다가도 밑줄, 2, 4 밑줄. 지금 이번 4번 밑줄 왜 쳤냐면 이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효 교수의 다우에 나오는 문장이야. 되죠? 그래서 2번, 4번 둘 다 태조입니다. 태조. 되죠? 그러니까 태조 때부터 이런 허직들, 산직들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산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공무원 관직은 받았는데 현재 업무를 안 하는 거를 광범위하게 산직이라 그래. 됐죠? 그러니까 지금 태조 시기에 처음에 이렇게 부여되는 산직은 일종의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명예직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되죠? 네.
자, 그래서 다우의 문장들이라 잠깐 봐드렸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됐죠? 그래서 자, 경주에 동경 설치해서 삼경체제 만드는 거, 자, 성종이잖아. 그지? 8번 갑니다. 자, 다음 시조를 지은 성리학자에 대한 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시조가 그 청사는 어찌하리라는 유명한 시조긴 한데 그건 내 생각이고 여러분이 동의 안 해줄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부정형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 시조를 정확하게 몰랐다더니 근데 국어 시간에 이거 배우지 않나? 배우지. 근데 서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정답 맞추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부정형이니까. 정답이 86%. 대부분 다 맞췄고요. 자, 그래서 이왕을 찾으면 되죠. 이왕이 아닌 걸.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성악, 지표. 누구야? 율곡, 이이죠. 자,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자, 밀실 왕의 업적이에요. 자, 왕은 의정부의 권한이 너무 막중을 염려해서 이를 없앨 생각도 있었지만 그냥 대단한 사람이야. 의정부를 만들어 놓고서는 만든 건 자기거든. 만들어 놓고 자기가 없앨까 생각도 했대. 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니들이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 니들 일을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 확 없애버릴까? 아니야. 근데 그래도 뭐 일은 좀 그래도 좀 해라. 그래서 실제로 이 의정부가 만들어질 때 좀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고위관료들만 잔뜩 넣어놓고서는 그 다음에 이게 태종이 만들거든. 만들어 놓고서는 실제로 또 업무는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되는지 알아? 경로당 되는 거야. 경로당. 됐죠? 근데 가진 고위 관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거야. 근데 마땅히 막 큰 소리를 내기도 그래. 왜냐면 여기 모여 있는 연배가 다들 장난이 아니야. 여러분 그 조선의 의정부라는 게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만 있는 게 아니잖아. 여기가 정일품이거든. 최고야. 더 이상 없어. 정일품은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승진하라 그러면 어딜 봐야 돼? 그렇지. 왕을 봐야 돼. 이해됐죠? 그 왕이 신발 날 왜 보는 거야? 그럴 거 아니야. 그 다음 그 바로 밑에가 자찬성, 우찬성이야. 자찬성, 우찬성도 장난 아니야. 여기가 종일품이야. 종일품.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자참찬, 우참찬인데 거기가 정이품이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드림팀이야. 드림팀. 이해됐죠? 최고의 고위가 거기 자기들끼리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모아놓고서는 그 다음에 태종도 무생하는 거야. 업무를 많이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줬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최고의 고위관료들을 거기다 모아놓고 태종 대단하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실무자들. 각 부의 행정 업무는 중앙정보부처의 장관, 차관들이 할 거 아니야. 맞죠? 근데 그들과 직접 만나서 업무 처리는 내가 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거긴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되긴 노인정이 되는 거야. 경로당이 된다고.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6조 직계제. 되시죠? 네. 너무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대문에서 올라오는 저 문서들, 그 할아버지들 거기서 뭐해? 심심하잖아. 좀 보라고. 그 다음에 중대범죄 있죠? 특히 사형. 이런 거 또 경험도 많으시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라고. 이게 죽일 놈이 맞는지.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런 업무들 빼고는 다 소외시켜버려. 6조 직계제죠. 네. 대단해. 태종. 그죠? 자, 오는 겁니다. 자, 신숙주 정처 국조의례이. 저희가 언제야? 국조의례이 여러분. 성종에 전통적으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건 동투리오야. 동통감, 동문선, 동료지승남. 근데 요즘에는 아니라 그랬지. 뭐가 더 많이 나와? 국조의례가 더 많이 나와. 절대 틀리면 안 돼. 됐죠? 자, 그 다음 호조의 기능을 정리한 탁지지. 탁지지 언제야? 정조. 됐죠? 자, 일본이 통일사로 갔던 조음이 고구마 갖고 들어왔대. 여러분 이게 시기는 그냥 다 외란 이후 조선 후기 하면 되는데 고구마 정도만 봅시다. 됐어요? 뭐라고요? 내가 딴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저 어디로 간 거죠? 네, 저 우리 몇 번 하고 있었죠? 네, 9번. 네, 알겠습니다. 저 때문에 답답하시죠? 네, 아니야. 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자, 그래서 군대를 통솔하는 오이도 총부. 치매야? 자, 오이도 총부 언제야? 세조. 여러분, 조선 정기 군제 개편은 무조건 다 세조야. 중앙군 오이, 오이도 총부, 그 다음에 군동원 체제, 진관 체제, 지방방어 체제, 지방방어 체제, 진관 체제, 그 다음에 군동원 체제, 보법. 이거 전부 누구야? 세조.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왕자들이 권력 투쟁에서, 자, 이제 경복궁을 피해서 창덕궁을 새로 건설했다. 딱 태종이네. 됐죠? 그래서 개경으로 갔다가 한양으로 돌아올 때 청덕궁 만들어서 돌아오잖아. 그죠? 자, 화양무기 정리한 총통등록. 그럼 누구야? 세종. 세종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국이랑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았어. 그래서 세종이 사대도 잘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대 많이 한다고. 그리고 명이 싫어하는데 우리가 하겠냐? 우리가 중화의 법을 어찌 어기겠느냐? 됐죠? 그러고서는
혼자 막 핵실험하고 다 한 거야. 그래서 만든 게 총통등록이에요. 됐죠? 네. 그래서 세종 장난 아니지. 워낙 머리가 좋아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 세종이랑 대화하면. 되죠? 그 다음에 그렇게 중국한테 사대하면서 봐봐. 이것도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조선의 사대부들이 난리를 쳤던 거지. 그러니까 중화의 아름다운 예법을 따라야지. 어찌 말도 안 되는 잡글자를 만들어내냐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한자를 안 쓰고 그 잡문을 쓰겠다는 거야, 지금? 그럼 우리도 같이 그냥, 한문을 안 쓰고 우리가 오랑캐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물며 그 집현전 학자들도 난리였다고. 됐죠? 근데 세종이 결국 그렇게 사대하면서 뭐도 만들어요. 훈민정음도 만들어내잖아. 그러면 그 머리면은 중국 세계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야. 대단한 거죠. 그죠? 네. 자, 밑에 내려와서.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3, 4번 밑줄 한번 쳐봐. 밑줄. 거기는 다우의 문장을 갖고 왔습니다. 되죠?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자, 미주친이 임금때. 자, 역사사실로 오는 거. 이건 뭐 대부분 다 맞췄다. 그죠? 정답률 93%야.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맞춘 거야? 왜 이렇게 정답률 높아? 이거는 그냥 사료가 유명한 거야. 됐지? 이거 시험 끌면 안 돼. 평원, 대우, 끝! 됐죠? 여러분, 선지가 장난치는 거야. 사료는 장난을 칠 수가 없어. 이해됐죠? 뒤에 내용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선지를 막 3개를 합쳐갖고 말이 돼요? 자, 그래서 1811년 홍경래의 난. 됐죠? 네, 그래서 순조.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장룡영은 정조. 탁지지 정조. 그 다음에 조음이 고구마 들여온 거. 내가 아까 이거 고구마로 먼저 갔죠? 죄송해요. 내가 먹는 것만 보면. 네. 자, 그래서 고구미. 이거 언제야? 영조입니다. 영조. 됐죠? 자, 눈도장만 찍으시고요. 11번 갑니다. 정답률 90% 넘었던 문제야. 자, 담시계 경제 상황 했는데 봤더니 뭐야? 자, 수학문에 지금 근광. 우와,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맞지? 뭐야? 조선 후기. 됐죠? 네. 자, 동점 부족으로 전황이 발생했다. 맞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좀 사실은 좀 과도하잖아. 좀 문제잖아. 그지? 근데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 그게 18세기 영조 때 전황이야. 그러니까 화폐가 교환의 매개가 되는 게 아니라 화폐의 가치가 더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화폐가 그냥 투기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야. 내가 화폐를 잡아놓으면, 그러니까 500냥을 잡아놓으면 예를 들어 쌀 몇 건만 살 수 있는 게 나중에 몇십 가만을 살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러니까 화폐가 말라버리는 거야. 화폐가 너무 귀해지는 거지. 화폐의 가치가 폭등해버리는 거야.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 상업진흥을 위해서 유기 전에 금난정권을 이거 잘 봐야 돼. 금난정권 폐지할 때 조선 후기에 정조가 어떻게 해요? 1791년 신해통공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유기전을 제외한. 됐죠? 유기전을 삐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광적이 성행하면서 분홍과 빈농에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객조와 여각은 숙박, 금융, 그 다음에 상품 중간 매매 맞죠? 맞잖아. 그러니까 정답 2번. 옆으로 넘어와서 12번입니다. 자, 우선 신문제 변화인데 이건 정답이 96%짜리 문제야. 됐죠? 자, 정답은 2번이네요. 됐죠? 그래서 반상제는 마지막까지 신문제도로 아예 규정됐던 건 아니야. 법제적으로 규정됐던 적은 없어요. 됐지? 그러니까 갑오개혁 때 신문제 없어질 때까지 경국대전상은 뭐밖에 없는 거야? 양천제밖에 없는 거야. 되죠? 밑에 내려와서 13번. 자, 가에 들어갈 역사적 사건의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왜 틀리셨는지. 많이 어렵진 않은데. 박용효가 가사건의 사후 대비를 위해서 정권대사로 해서 이게 뭐야? 3차 수신사로 일본을 갔어. 그지? 그래서 3차 수신사로 이게 3차 수신사가 몇 년이야? 82. 됐죠? 그래서 박정양, 김옥균 이런 인물들이 이거 이제 이때 3차 수신사라고 해서 일본에 가서 실제로 일본 지성의 상징이라고 하는 후쿠자와 유키치도 직접 만난다 그랬잖아. 그리고 그 게이오 우숙, 오늘날로 말하면 게이오 대학이죠. 그래서 게이오 우숙에 가서 후쿠자와 유키치의 강연도 듣고 후쿠자와 유키치가 따로 면담도 해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막 김옥균, 박용효 뭐 이런 이제 젊은 관리들 입장에서 정말 감동의 물결이지. 막 교수님이 날 따로 면담해 준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서 좋은 말도 많이 해주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조언을 듣고 고종에게 건의해서 83년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개몽시키기 위해서 만든 최초의 출판기구가 하나 만들어지잖아. 그게 이름이 뭐야? 이게 그렇지. 방문국이에요. 됐죠? 네. 나는 방문각인데 재미없네요. 자, 계속. 그다음. 그러니까 끝났는데 이게 뭐 얘기하는 거야? 그럼 가사건은 뭐야? 이모군란인데요. 한성조약 체결. 한성조약.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 이모 재물 기억나지? 그래서 뭐라고요? 이모군란은 재물포조야. 저는 갑신정변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갑신정변한테. 그래서 한성조약, 텐진조약. 됐죠? 항상 이모군란 문제는 갑신정변은 이모군란이야. 되지? 그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상군부의 폐지, 오근영의 부활. 그러면 이건 이제 갑신정변이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모군란,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한 거래. 이모군란 때 그래서 뭐라고? 상군부가 폐지되고 오근영이 부활해? 이건 누가 하는 거야? 대원군이 하는 거지. 왜? 이모군란 때 대원군이 잠깐 재집권하잖아. 맞지? 근데 이건 잘 봐야 되는 게 오근영의 부활은 맞는데 뭐예요? 상군부도 부활을 시켜요. 됐죠? 그래서 폐지시키는 건 뭘 폐지시키는 거야? 오히려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기구들을 폐지시키는 거야. 대표적인 게 통리기무하문, 그리고 12사 이런 것들 다 폐지시켜버려.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3번 조사치살단. 조사치살단은 이건 또 미래의 일인데, 아니 과거의 일인데 앞에 81년. 됐죠? 자, 그 다음 조율소 조규 속약. 어때요? 맞잖아. 왜냐면 이모군란에 사후처리 과정에서 맺게 되는 게 재물포조약. 재물포조약의 부수각서가 소조규 속약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옳은 건 몇 번이야? 4번밖에 없네요. 됐죠? 네. 자, 그런데 이거 2번 같은 거 많이 건드려서 정답률이 좀 떨어진 것 같아. 자, 14번 갑니다. 자, 정답률 77%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료 읽어보면 그냥 바로 보이죠? 네. 신민해. 자, 15번. 역사적 사실 순서대로. 뭐 이런 거는 오히려 공부 아직 조금 덜 됐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 그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학교 이름 뭐지? 83년? 원산학사. 그죠? 원산학사 만들어지고 바로 이제 멜렌도르프의 건의로 그 외교 통상과 관련해서 통역관 양성소가 하나 만들어지잖아. 그게 이름이 뭐지? 동문학. 됐죠? 네, 그래서 동문학이 같이 83년이야. 원산학사 만들어지고 그리고 동문학. 그리고 그 다음이 뭐야? 그 다음이 우리가 관리학교를 대표적으로 배우는 게 최초의 관리학교 유경공원이잖아. 그런데 외국인 선교사가 만드는 학교가 그 사이에 하나 있어요. 시간적으로는. 이게 외국인 선교사가 만든 최초의 학교라고 불리우는 게 배제학당이야. 아펜젤러가 세우는 배제학당. 그래서 이게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외국인 선교사 학교는 몰라도 돼. 그런데 그냥 배제학당 하나만 알면 돼. 그래서 배제학당은 85년이에요. 되죠? 네. 그래서 83, 85, 유경공원이 8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그 스크랜턴 부인이 만드는 이화학당이라든가 또는 언더우드가 만드는 경신학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그 배제학당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만들어지는 거야. 86년. 됐죠? 네. 근데 거긴 연도 몰라도 돼. 그래서 하여튼 85.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다. 끝. 됐죠? 자, 그래서 지금 배제학당이 있고 동문학이 있지. 그러니까 동문학 83, 배제학당 85. 거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민영환이 흥화학교 만드는 거. 여기다 밑줄. 이 흥화학교는 기출로 한 2번 정도 실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흥화학교가 실제로 시간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꽤 됐습니다. 10년도 넘은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한 12, 13년 전에 흥학교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만 보세요. 98. 그리고 이 민영환 누군지 알겠지? 예, 일산일기역 책일 때? 근데 막 좀 내 책입니다. 유서 쓰고 자결했던. 됐죠? 네. 그래서 고종이 슬퍼하며 그 충정이라는 시호를 내렸던. 되죠? 민영환.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98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교육. 위에서 만든 게 뭐야? 연무공원. 그러니까 연무공원은 뭐냐면 사관학교 같이 만든 거야. 사관학교.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언제냐면 88. 그러니까 유경공원 만들고 바로 다음이야. 한 번만 더 할게요. 유경공원 86이었지. 그 다음에 군관학교인 연무공원은 88. 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10, 이제 몇 번으로 가면 되는 거야? 6번. 자, 갑니다. 자, 다음 자료가 만들어진 이후에, 자, 전개된
사실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1937년, 자, 황국 시민의 서사지. 되지? 네, 37년 황국 시민의 서사. 이건 이제 중일전쟁하고 바로 하는 거죠. 자, 이강수 최남선 주요한 친일 단체들이 자, 문인회를 조직했다. 자, 문인회 조직했다. 이건 언제냐면 1939년이에요. 되죠? 이거 어렵지? 네, 그러니까 외우지 마요. 밑줄만 치고 끝. 중일전쟁 이후 얘기야. 문인회라는 친일, 그러니까 친일 문인회지 정확한 표현이. 되죠? 아, 여기 완전 친일파들이네. 이강수, 최남선. 여러분 이제 국어 시간에 다 배우잖아. 주요한, 완전 친일파들이에요. 그죠? 자, 그다음 1939년 틀렸고요. 그다음에 2번, 자, 주민생활 통제할 기구로서 자,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그렇죠? 근데 거기가 조선정신이라고 돼 있어. 거기 글자 좀 바꿔줘. 근데 여기 워낙 유명한 단체라. 됐지? 국민정신. 됐죠? 이거 몇 번이냐면 선지 2번. 선지 2번. 됐죠? 여기 조선이라고 돼 있는데 조선이라는 표현도 있긴 있더라고. 근데 이게 공식적인 표현이 아니라서 대부분 교과서랑 자료들은 전부 국민정신, 그러니까 총동원 조선연맹이라고 하니까 이게 1938년 총동원법 제정 이후에 바로 만들어지는 거잖아. 됐죠? 이게 대표니까 요거 단어만 바꿔주세요. 그 얘기였어요. 두 글자만 바꿔달라고. 되지? 자, 그래서 1938 됐죠? 자, 그 다음 일제는 그 침략 본격화하기 위해서 만주국이라는 괴뢰정부, 이건 뭐야?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만주사변이 일으키는 거잖아. 만주사변 언젠데? 1937. 이거는 완전히 앞인데? B 틀렸는데요. 그래서 3번이 틀렸지. 자, 그 다음에 대화숙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사상범 특별 관리하는 거. 됐죠? 그래서, 이게 언제냐면 1941이에요. 41. 됐죠? 네, 그래서 다 맞고요. 3번만 틀렸습니다. 17번 갑니다. 자, 정답률 85%짜리 문제야. 그래서 뭐 저는 높았던 문제인데 기업 민족교육을 위해서 자, 임시정부에 대한 겁니다. 인성학교, 3일 중학 이런 것들을 설립 운영했다. 맞습니다. 됐죠? 맞아. 자, 그다음 조선혁명 간부학교.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드는지 기억나요?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의열단. 이거 기억나? 여러분 1926년 나석주의 의거. 이게 제일 유명한데 나석주의 의거 이후에 김원봉이 실제로 그 사건이 유명하긴 했지만 김원봉이 좀 생각이 깊어져요. 그래서 이런 개별투쟁의 한계를 느낀 거지. 나석주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돌아오겠어? 김사옥 같은 사람이 돌아오겠냐고. 됐죠? 그래서 보다 장기적인 투쟁의 기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26년에 호련이 중국의 황푸군관학교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울던 사람도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이제 김원봉이 동지들을 불러. 그래서 그 속성 과정을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때 중국의 황포군관학교에서 배웠던 걸 근간으로 해서 조선혁명 간부학교라는 걸 만들어요. 중국에다가.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이건 누구야? 김원봉과 의열단의 member들 얘기야. B 틀렸습니다. 자, 국내 도금면, 그래서 독판, 군감, 명감 이런 비밀행정 조직, 그러니까 연통제를 운영했다. 어때? 딱 맞잖아. 그죠? 지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리을. 자, 그래서 이거는 근데 실제로 기출문제 나왔었어요. 여러분, 임시정부 수립할 때 뭐가 먼저 만들어진다 그랬어? 무조건 국회가 먼저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립과정도 똑같아. 대한민국 정부 선포 전에 뭘 먼저 하냐면 의회를 먼저 만드는 거야. 국민의 대의기관을.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제정해야 돼? 헌법을 제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왜? 헌법 안에 뭐가 있으니까? 국가 조직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부가 구성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됐죠? 그래서 3.1운동 직후에 상하이의 신한청년단을 중심으로 해서 임시의정원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법률 제정, 국가조직표 제정한 다음에 임시정부의 출범, 성립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리을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틀렸어요. 그리고 이건 기출로도 서울시 기출로 이미 출제가 됐었습니다. 서울시 9급으로. 그죠? 자, 그래서 기업 디귿 정답 1번입니다. 18번 갑니다. 자, 다음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률 높네요. 86. 별로 안 어렵죠? 뭐가 필요하다? 대학. 그러니까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1922년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러니까 가장 중심 인물이 누구야? 이상제. 지역은 어디야? 서울. 되죠? 그러니까 요 시기에 같이 또 일어나는 게 뭐가 있어? 물산양요운동이 있잖아. 물산양요운동은 중심 인물이 누구야? 이상제 아니면 조만식. 됐죠? 그리고 중심 지역이 어디야?
평양. 물론 평양에서 서울로 확산되지만 물산장려운동은 평양이 중심이라고 말하는 거야. 밀립 설립운동은 서울. 됐죠? 네. 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상제, 윤치호 등, 자, 그래서 조선교육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했다. 되죠? 1번. 되지? 1번 정답이네.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상제, 윤치호 여기도 있네. 이 독립협회 때부터 계속 이렇게 이제 같이 개어지시긴 많이. 응? 자, 2번.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이렇게 말하면 뭐야? 문자보급 운동이죠. 자, 그다음에 사회주의자들, 자, 이익만 추구받잖아요. 그지? 네, 추구한다고 비판했다. 자, 그래서 이건 맞잖아요가 아니라 이건 물산양료 운동에 대한 비판이죠. 자, 그다음에 조선총독부는 자, 그래서 35년 전면 금지했다. 이건 뭐야? 문명퇴치 운동. 조선일보의 문자보급 운동, 동아일보의 부나로드 운동에 대한 얘기잖아. 그치? 틀렸어요. 자, 19번 갑니다. 자, 다음 자료와 관련된 통일정책입니다. 자, 봤더니 뭐야? 여러분, 2조의 동그라미. 끝. 남측의 연합정,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 제한이 가장 공통분문. 우리의 통일은 어느 방향으로 간다?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갈 것이다. 2조 하나로 끝나는 거야.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됐죠? 네. 그래서 정답 2번. 되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여기다 밑줄. 1번 선지 밑줄 쳐봐. 이런 선언이 있어? 있습니다. 이게 2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노무현 정부 때 14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그걸 이렇게도 불러요. 그냥 외우지 말고 노트력만 찍고 가는 거야. 자, 3번. 자, 남북조절위원회. 이거 최소한남북공동성명이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이렇게 사실은 규정하는 건 뭐야? 91년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에서 이 얘기가 나오죠. 그죠? 네, 꼭 기억해야 돼, 이 표현.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당시의 경제사회 자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기자 등록제인 프레스카드제. 그래서 이 프레스카드제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게 소위 말하는 관청 출입증이야. 그러니까 기자들이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를 쓰잖아. 그러면 프레스카드. 그러니까 관청 출입증을 발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뭘 와서 이게 기사를 받았을 수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게 뭐 외교부든 또는 뭐 서울시든 또는 또 기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데가 원래 검찰청 아니야, 검찰청. 그래서 검찰 이런 데 가면 이제 이 사건의 개요 이렇게 검사들이 와서 쭉 브리핑 해주잖아요. 얘기해 주잖아. 그럼 이렇게 받았어가지고 아니 이렇게 받아 안 쓰겠구나. 이렇게 받았어갖고 그 다음에 기사 쓰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프레스카드를 발행을 안 해버리는 거야. 이해됐죠? 네, 그래서 1970년대 유신체제 때 대표적인 언론 탄압이에요. 됐죠? 자, 갑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뭘 찾으면 되냐면 1980년대를 찾으시면 됩니다. 됐죠? 1980년대를 찾으면 되는데 잠깐만. 1970년대를 찾으면 돼요. 띄워놓고 갈게요. 보니까 요건 있네. 자, 프레스카드제 설명했고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유신시대야, 유신시대. 그러니까 뭐라고요? 1970년대입니다. 자, 과외가 전면 금지되고, 그 다음에 대학 졸업 정원제. 이거 언제야? 이거 80년대 전두환 정부 때야. 80년 전두환 정부 때. 됐죠? 근데, 생각났다, 이 문제. 이 문제가 여러분 정답 떨어지는 건 여기 낚시가 하나 있어, 낚시가. 이게 낚시야. 그래서 얘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조금 틀리셨을 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근데 그래도 좀 맞춘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탁 이렇게 낚시가 돼도 사실은 복수정답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복수정답이 나오니까 사실은 좀 고민해서 골라야지. 그지? 네, 그래서 야간 통행금지, 유신 때. 맞지? 이렇게. 처음으로 46억 달러에 해당하는 무역수지 흑자. 이거 언제라 그랬어? 여러분 이거 전두환 정부 때야. 80년대. 박정희 때 수출 그 난리를 쳤지만 단 한 번도 흑자가 없어. 되죠? 그래서 전두환 정부 때 이게 83년인가? 처음으로 흑자 나기 시작한 거예요. 됐죠? 특히 86, 87, 88. 네, 엄청난 경제 호황기였습니다. 되죠? 네. 자, 한국 현대경제 르네상스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포항제철 공장이 완공돼서 본격적으로 철강. 이게 여러분 맨날 70년대 나오는 얘기 아니야. 73년. 포철. 됐죠?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는 70년. 됐죠? 70년대. 자, 우리가 경제개발할 때 70년대 상징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 그럼 봐요. 이게 유신, 이게 70년대 유신이니까. 근데 이게 복송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번이랑 3번은 죽인다 치더라도. 됐지? 그런데 잘 읽어보면 서울과 수도권 일대야. 전국이 아니네. 두 번째. 처음인데? 처음? 맞죠? 그래서 이거는 낯선 선제 사료라서 여러분 그냥 한번 보고 가시죠. 이거야. 얘가 요 선제들 어디서 갖고 왔냐면 이게 비상교과서야. 그러니까 8차 교육 개정안 비상교과서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교과서 선제야. 그렇지? 지금 2번도 교과서 선제야. 비상교과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최초가 언제냐면 45년 미군정 시기예요. 미군정.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미군정에서 야간 통행 금지를 최초로 실시합니다. 미군정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미군정이 9월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이렇게 조선 애들은 못 믿는 거야. 그리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다 빨갱이 새끼들인 것 같고 다 이게 빨간 띠를 막 차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야, 니네 밤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지 마. 그러면서 야간 통행 금지예요. 그리고 그 메가더 포구령이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군의 점령제 아니야. 우리는 해방 지역이라고 생각했지만 미국은 한반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했어. 미군의 점령 지역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점령군에 대한 그러니까 점령군의 명령에 즉각 복종해야 되고 아니 본관의 명령에 즉각 복종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저항할 때는 뭐래? 저항군에 대한 아니 점령군에 대한 어떠한 저항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메가동 포구령 1호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초로 미군정이 실시를 했었습니다. 되죠? 그래서 참고로만 그냥 한번 노트장 찍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정답 그럼 몇 번 되는 거야? 4번 되는 거지.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이걸로 정답률 좀 떨어뜨렸던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2번이 낚시인데, 봐. 내가 아직도 여러분을 몰라. 그치? 이건 또 왜 더 골랐죠? 네. 설명할 수 없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다 했습니다. 자, 20번까지 다 했고요. 자, 그럼 5회 6회 끝났네. 자, 제가 하여튼 9시 안 넘기려고 열심히 했어요. 됐죠? 네, 다음 주에도 안 넘길게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7, 8회는 다음 시간에. 됐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됐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문제 연습 같은 거 좀 많이 하는 게 좋아. 그리고 시간 꼭 재. 그냥 앉아서 세워라 내워라 풀지 말고. 됐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